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민주당 경선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석형 광주 광산갑 후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동남갑 경선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불법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검이 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로 결정된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광주시 선관위가 이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민주당 경선이 진행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빈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를 고발하자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석형 후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동남갑 최영호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은 시끄럽지만 정작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코로나 이슈에 묻혀서 정책 대결은커녕 후보들이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총선 출마자들이 앞다퉈 모여들었지만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후보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다 보니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잠잠해져야 그것도 관심도 있고 그러죠. 여기에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 혼탁, 상대 후보 비방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공천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 선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조차도 코로나19 이슈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년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민주당 공천자 명단에서 청년층 후보를 찾기 힘든 현실이어서 20, 30대 투표율은 어느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6세대들이 대거 약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다양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정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호남 정치의 밝은 미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로 4.15 총선이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집안 싸움하느라 야당인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지역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오늘 개강했지만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학들은 원격 강의나 과제물로 현장 수업을 대신했는데 첫날인 만큼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교수는 실시간으로 화상 채팅에 접속한 학생을 보며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교수가 띄운 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습니다. 낯설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빚어진 풍경인데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주요 대학들은 3월 말까지 2주간 수업을 온라인이나 과제 제출 등 재택 수업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1:1 채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영상 제작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날인 만큼 일부 혼란도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오전 한때 3,000명이 동시에 접속하며 30분간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또한 접속자가 폭주하며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민원 사항도 자료화하고요. 실시간 모니터링한 그런 어떤 화면을 떠서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수강 방식에 대한 공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제로 대체만 하고 공지사항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혼선이 많아가지고 현장 강의로 듣다가 온라인 강의로 하면서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나중에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진도를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한편 내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개학 연기를 더 늘릴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대학들의 온라인 수업 일수 또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수당을 선지급하는 등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 여파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연임금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소속의 전체 공무직원은 4,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방학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조리사와 과학실무사 등 1,900여 명입니다. (5월) 어머니들이 주먹밥 도시락을 만들어 대구의 의료진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치료를 받기 위해 광주로 온 대구 확진자는 오늘 추가로 퇴원했는데요. 이런 나눔과 연대가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앞치마를 두른 5월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주먹밥 만들기에 바쁩니다. 24시간 동안 비상체제로 코로나19 치료에 나서고 있는 대구 계명대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찰 주먹밥과 묵은지로 만든 주먹밥 등 다양한 종류의 주먹밥과 반찬을 담은 도시락 518개를 대구로 보냈습니다. 정성 들여 정말 밤새 싼 5.18 주먹밥 드시고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구와의 병상연대로 광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6살 A씨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기침 폐렴 증상과 함께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 대구에서 광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퇴원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와 경북에서 광주로 이송된 코로나 확진 환자 가운데 5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지금은 중증 환자 10명과 경증 환자 2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고위험 직업군에 종사하는 신천지교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광주시는 연락이 안 되거나 해당 종사자가 아니라는 교인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요양병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780명의 명단을 정부로 건네받았지만 이 중 38%가량은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종사자가 또 아니라고 하신 178명과 타시도 6명에 대해서는 중수본에 재확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의 추가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귀국 당일인 지난 12일 동구 동명동의 지음 책방에 들러 1시간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남편은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와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버스를 함께 탄 승객 1명과 기사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승객 1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년 전 MBC가 보도해 논란이 됐던 재활용 쓰레기 불법 매립 실태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의 한 환경미화 업체가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생활 폐기물과 함께 수거해 모두 땅에 묻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샀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나아졌을지 남궁욱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해 3월 저희는 동구의 한 청소업체가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불법 매립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해당 환경미화업체, 동구청, 그리고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시 동구 동명동. 쓰레기 수거 차량이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은 종량제 봉투만 수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플라스틱 통을 비롯해 따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게 플라스틱이죠? 네. 1년 전 분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수거하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는 차량은 이 한 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환경미화 업체의 다른 차량도 분리 배출되어 있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까지 모두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도 다 여기다 넣으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인터뷰 안 할게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모습과 판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광역위생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는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보도 이후 재활용 쓰레기는 따로 재활용차에 수거하고 있다며 오늘 일은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활용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불법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 놔둬봤자 쓰레기 하니까 그냥 몇 장 내에 실어버리자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는 쓰레기 수거 실태. 환경을 위해 애써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은 여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여성단체들이 광주 광산구 공무원 노조 지부장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016년 4월 광산구 공무원 노조 지부장 A씨가 여성 사무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를 즉각 알렸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며 광산구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체를 툭 친 정도의 접촉은 있었지만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57살 이모 씨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마스크를 사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약국에서 이 씨의 명의로 마스크가 팔린 이력을 확인하고 구입자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광주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누군가 경북의 한 약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마스크를 사갔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서 귀국한 기아 선수단은 모레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은 시범 경기가 취소되면서 캠프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많은 연습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관련 투자유치 협약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 자회사로 멈춘다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 협의해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존에는 차로를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좁은 차로에 차량을 주행하도록 한 뒤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치를 예정이었던 22회 담양 대나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담양군은 축제추진위원회와 긴급회의를 열고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축제 취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농업 총생산이 530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6일에 발표한 올해 농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 국내 농업 총생산액은 전년보다 53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평균 농가 소득은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가구당 4,485만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2월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2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보다 7.7% 감소한 31억 9,900만 달러, 수입은 4.4% 감소한 29억 6,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36% 감소한 2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3,000여 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 인구 이동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4,000명, 전남에서는 9,0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모든 연령에서 순유출이 발생했고 20대의 순유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